UNC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수능 특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공부하시든 아니면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든 뭐 어떤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 간에 영어에서 성적을 올리시려면 일단 중요한 게 정확한 해석과 문맥을 통한 어휘학습, 자,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수능에서 답을 찾고 못 찾고는 일반적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사고력을 뭐 물어보는 시험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 언어적인 측면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영어로 공부할 때 전반적인 대의를 파악하는 식, 또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한다는 게 아니고 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그러면 답을 찾아가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 자체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실력으로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1년 가까이를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문제를 맞추는 뭐 그런 게 늘긴 하겠지만, 문제 푸는 스킬이 늘긴 하겠지만 사실 영어 실력 자체는 거의 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어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고득점을 얻는데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뭐 이런 것보다 결정적으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경우가 생기면 학생들이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리고 문장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고득점이라고 얘기하는 빈칸 문제에 많이 널려 있고,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장 하나하나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답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한번 유추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문장,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흔히들 영어는 속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속독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언제 우리말로 한 단어 한 단어 해석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그 속도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던 학생들이 그 정확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단어 측면에서 구절 측면으로 늘어나고, 그 구절이 다시 문장 단위로 늘어나면서 속도가 생기는 거지. 영어는 배제하고 단어를 가지고 대충 무슨 말인지 두들겨 잡는 식으로 속도를 높이는 건 고득점에서는 절대 금기입니다. 그렇게 영어를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대학 가셔도 그거는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제발 한 문장 한 문장 문법에 의한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속도를 여러분들의 실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영어 해석 속도도 빨라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강 정리를 하겠습니다. 늘 얘기했던 대로 공부를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일단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아는 게 물론 중요해.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그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좀 차근하게 들어갈 테니까 좀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치사라는 게 있는데, 이 전치사라는 거는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거를 우리는 형용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사로 볼 것인가, 자, 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한 가지 잠깐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 man, 어떤 한 남자가 자, entered 들어갔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entered 들어갔습니다. a cave, 자, 어떤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with a lion 이라고 만약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자, 이 남자와 그 다음에 이 사자와의 관계,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남자와 사자와의 관계는, 자, 먼저 형용사로 볼 때요. 형용사로 볼 때, 자, 이 전사 플러스 명사를 형용사로 보게 되면 이 with a lion이 앞에 있는 cave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a man하고 그 다음에 이
남자가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사자를 가지고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굴로 들어간 거죠. 그럼 왜 들어갔을까? 뭐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이 둘 사이에는 적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고, 그다음에 사자는 밖을 내다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자, 이런 관계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여기 사자굴이 요 부분이 없고, 자, 요 부분이 없고, 자, 요 부분이 없고, 이걸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남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자와 함께 들어갔다고 봅시다. 자, 이거는 with a lion을 부사로 보는 경우죠. 자, 이 사자와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게 되면, 자, 이 동굴 안에는 이 남자와 이 사자의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고, 이 둘은 뭔가 전략적인, 자,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 with a lion을 형용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끊어서 부사로 볼 것이냐, 자,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전치사가 나오면 좀 조심스럽게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수능에서 좀 어려운 문장들은 이 관계를 물어보는 게 의외로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좀 놀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문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y name, 내 이름은 is 수전입니다. 자, 이 형식으로 정리가 되죠. 내 이름은 수전입니다. 그리고 나는 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디에서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답, 자, 이 부분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부분이 우리의 부사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사는 일반적으로 언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어디에서, 다음 어떻게, 다음 왜,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일반적으로 부사라고 하고, 좀 더 이 의미를 정확하게 나누면 이, 조, 때, 동, 양, 목, 결, 양, 자, 이런 8가지 의미로 나눠집니다.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고, 때를 나타내는, 다음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고, 양보가 있고,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고, 양태가 있고, 자, 이런 부사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에 대한 질문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에 대한 질문이고, 자, 그 다음 좀 더 세분하면 이, 조, 때, 동, 양, 목, 결, 양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이것저것 좀 건드는 게 많을 겁니다. 자, 그거를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 이름은 수잔입니다. 그리고 나는 일합니다. 난 in the accounting department니까 뭐 경리부나 회계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리나 회계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동사는 가급적 길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동사 원형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전체를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게 유리하겠죠. 여기서 이를테면 happen to here라는 문장 구조가 있는데, happen to는 happen이라는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happen to here 전체를 하나의 서술어로 보게 되면 때마침 또는 우연히 또는 공교롭게도 뭐뭐 하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공교롭게도 듣게 되었다, 때마침 듣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서술어 처리를 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다음 that 이하를 듣게 되었다 라고 해서 문장 전체는 that으로 끝나게 돼요. that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하나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우연히 데디아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데디아는 뭐냐면 you가 주어고, 그 다음에 are looking to promote까지를 전체를 또 하나로 보는 게 좋은데, look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쳐다보다, 자, 이런 식의 의미에서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승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승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게 목적어입니다. 다음 누군가를 승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within our company를 우리 회사 내에서 승진시키려고 이렇게 되면은 부사 처리가 되는 거고 우리 회사 내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얘가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형용사를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당신이 승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누군가를. 근데 어떤 누군가? 우리 회사 내에 있는 누군가를. 자, 그 다음 어디로 승진시키는데 여기서 to 플러스 명사는 프로모트를 꾸며주는 거죠. 자, 어디로 승진시키다. A를 B로 승진시키다. B의 위치로 승진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to 플러스 the position은 여기서는 부사가 됩니다. 자, 위치로 승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위치는 위치인데 어떤 위치지? of manager, 매니저의 위치예요. 자, 근데 어떤 매니저지? of the accounting department니까 경리부의 매니저죠. 그러니까 경리부의 부장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경리부 부장의 지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얘는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이 전체가 전사 플러스 명사처럼 쓰여지게 됩니다. 경리부의 매니저의 위치로. 자, 우리 회사 내의 누군가를 승진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듣게 되고 나서 나는 느낀 거죠. 나는 느낀 거야. 뭘 느낀 거니? 어떤 필요성을 느꼈는데, 자, 어떤 필요성이냐면 또 명사가 궁금해지네. 어떤 필요성이냐면, 써야 할 필요성이에요. 자, 당신에게 이 편지를.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 그 필요성을 나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I think. 자, 나는 생각합니다. Victoria Kimball, my department colleague. 자, 여기 명사와 명사 사이의 콤마는 동격을 나타내는 거죠. 자, 내 부서의 동료인 이 빅토리아가 여기까지가 생략되어 있는 대절의 주어가 되는 거고, 다음 is가 동사가 되네. 그 다음에 an ideal candidate. 자, 이상적인 후보자입니다. 그 다음 이상적인 후보자인데 어떤 후보자죠? for the position. 그 지위를 위한 후보자. 여기서 또 for the position이 형용사가 됐습니다. 자, 그 지위를 위한 이상적인 후보자이다 라는 것을 또는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구조 파악해 가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녀는 늘 언제나 is가 있는데 그 다음 여기서 on time이라는 단어는 시간 위에 있다, 직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위에 있다 또는 on이 접촉의 의미니까 늘 시간에 붙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 시간 늦지 않다, 제 시간을 지키다. 자, 제 시간을 지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on time을 형용사로 보고 is on time을 하나의 서술어로 봐도 되고, 자, 그냥 시간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시간을 지킨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일찍 나서지 않는다. 일찍 떠나다, 일찍 나서다라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일찍 퇴근을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she does excellent work. 그녀는 아주 탁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하는 동안? She is here. 그녀가 이곳에 있는 동안 그녀는 탁월한 일을 합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녀의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it is obvious. 자, 그것은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자, it는 가짜 주어가 되겠죠. 자, 근데 누구에게 명백해 보이냐면 to both me and the rest of our colleagues. 여기까지예요. 자, both A and B인데 A가 me고 and 다음에 B가 the rest야. 그 다음에 이 rest를 꾸며주는 전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 나머지가 B, 내가 A, 나와 우리 동료들 중에 나머지 이 둘 다에게 명백해 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뭘까? 가짜고 that 이하가 진짜입니다. 그녀가 갖고 있다는 것, but a natural talent.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 근데 어떤 재능이냐면 뭐뭐에 대한, 뭐뭐를 위한 재능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명사절이 붙어 있죠. 그녀가 하는 일, 그녀가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서 이 w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절은 명사절이고 명사절은 문장을 그 명사절을 해석한 다음에
은는 을르를 붙일 수 있도록 맨 마지막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녀가 하는 것은, 그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은는 을르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전치사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녀가 하는 것을 위한 자연스러운 또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 그것이 나와 우리 동료 나머지들에게는 명백해 보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Her clients, 그녀의 고객들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 so do we라는 표현은 원래는 we 다음에 love her to, 자, 요 구조죠. 요 구조인데, 자, 이렇게 to를 쓰는 구조를 간단하게 바꿔 쓰는 방법이 긍정문일 때는 so, 부정문일 때는 neither.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에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땐 to, 그 다음에 주어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요거는 부정문일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긍정문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s 다음에 quick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서 이 형식이고, 이 형용사를 to 부정사가 꾸며준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자,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여러분들은 동사를 가급적이면 길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해주세요. 그래야 읽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is 다음에 quick to 자체를 조동사로 봅시다. 그러니까 빨리 뭐뭐 하다, 빨리 또는 재빨리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하는데 빠르다, 민첩하다.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동사를 길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해주시면 됩니다. 자, is quick to help까지를 도와주는데 빠르다 또는 도와주는데 민첩하게 도와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늘 언제나 민첩하게 도와줍니다. 네. 자, 여기서 with가 나온 거를 잠깐만 정리해 봅시다. help는 보통 help A with B 이런 구조죠. 그래서 A에는 사람이 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B에는 그 사람 어떤 도와주는 일이나 업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help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help 다음에 with 목적어가 나오면 이 일을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with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명사 일이 업무가 나오는데, 그 업무가 whatever we need 라고 명사절이 붙었고, 그 다음에 no matter what it is는, 자 얘가 no matter what은 한마디로 whatever로 고칠 수가 있어요. whatever로 고치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래 이런 말을 써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라는 부사절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도와주는 거지. help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 돼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간에, 근데 요 똑같은 whatever, 얘도 whatever로 고칠 수 있는데 nomatter로 고칠 수 있는 건 부사절이고, 이렇게 with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인 경우는 이때 whatever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anything that 이렇게 바꿔줘요. 이때는 no matter that으로 no matter what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no matter what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no matter what으로 바꿔주지 않고 anything that we need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도와주는데 아주 재빠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정리됐어요. 자, 꼼꼼하게 다시 정리해 보세요. 자, 그녀는 is입니다. A fantastic employee. 자, 아주 멋진 직원입니다. 그리고 deserve라는 말은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할 만하다가 됩니다. 뭐뭐 할 만하다가 되고, 실제로 이거를 해석을 시켜보면 뭐뭐 할 만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지위를 할 만하다가 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목적어 하면 뭐뭐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위를 받을 만하다 그녀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you would not regret choosing her. 자, would not regret이니까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regret이라는 단어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동명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과거에 뭐뭐 했던 일을 후회하다 이렇게 됩니다.
했던 일을 후회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중에라도 그녀를 선택했던 일을 나중에라도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녀를 앞으로 선택하는 것을이 아니고 그녀를 선택했던 것을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가 됩니다. 다음, as you are thinking. 자, 당신이 생각하고 있어. about 뭐에 대해서 who might best fit into the position 하고 나와 있으니까 누가 might best fit 가장 적합하겠는가 into the position 그 지위에 누가 가장 적합하겠는가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있는 동안 당신이 생각하시는 동안 나는 바랍니다. 당신이 will consider 자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빅토리아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장의 1강의 1번 문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문제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서 직역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